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30회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4명이서 또 하게 됐네요. 네, 오랜만에. 네,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들 한 주간 뭐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이번에 국회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뭐 국회의원 재산이라던가 상임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저것. 평소에 살기도 바쁠 텐데 그런 걸 또 이렇게 언제 조사를 하시고 역시 이 민주 의식이 투철한 분이시네요. 말을 못하네요. 당황해가지고. 뭐 네. 일이기도 하고 뭐.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제가 깊은 고찰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달타령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네, 지금 희도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듯이 청년과 청소년에게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편향되게 흘러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또 그런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해서 채널 개편을 대대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황 물어봤는데 오늘 주제를 얘기해서 잘 들었습니다.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돼요? 이따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채널을 개편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아니 뭐 아주 깊은 압도적인 고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압도적인 제가 왜냐면 이거를 투표를 채널에다 올렸어요.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봤는데 지금 73%, 75% 이 정도 가까이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출마하세요. 뭐 압도적인 지지에 막 75%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네,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지 궁금한데 네, 좀 네.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예, 저는 뭐 요즘에 일교차도 커지고 코로나가 또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변 공원을 많이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혼이시죠? 기혼자. 매주 밝혀야 됩니다. 기혼자. 유일하게 반팔 입고 오셨어요. 날씨가 덥기는 해요. 외투를 챙기고 다녀서 외투 안 챙기면 혼납니다.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감기 조심 말하고. 이제 걸리면 민폐니까. 예, 그럼요. 그죠. 아무튼 다들 뭐 별일 없었던 걸로. 네. 희두 씨는 뭐 하셨어요? 저도 그냥 별일 없었던 걸로. 네. 저는 별일 있었던 걸로. 큰일이 앞두고 있는 걸로. 어떤 개편인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끝까지 오늘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근황은 간단하게 들었고 이 KBS 주진우 라이브 최근에 제가 또 다뤘던 주제인데 엄청났죠. 이거 가끔씩 새날 청국장을 통해서 이 일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2차례 소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두고 일베에선 뭐라 그러냐 이거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일베에서는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삼성을 중국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또 부정선거 이슈가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중국을 딱 이렇게 국내에 총선에 개입을 하게 시킨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중국으로 넘기려는 거다. 이 발상 자체를 누가 했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란 걸 다들 아시겠지만 의외로 이게 믿을 만한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게시물 쓰신 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큰 삼성까지 중국에 넘길 수 있는데 그런 큰 용기를 내시고 글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대단하다고 하고 끝나면은 맞아, 진짜 대단한 거잖아. 네, 그러면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조사를 받는 게 경영권 승계 문제잖아요. 근데 일베 하시는 분들이 뭐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삼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베 하시는 분들은 주주 자본주의를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를 함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그거를 한 줌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을 막는 게 자본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경제학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정부를
이렇게 비판할 때 보면 일베 쪽에선 친중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짜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 삼성도 그거에 이제 딱 꼬리 맞춰가지고 고리 걸어서 이제 넘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머리를 잘 썼네요. 너무 우려서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새로운 약간 빨갱이처럼 뭔가 뭐만 하면 기승전 중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쵸. 뭐만 하면 기승전 빨갱이, 너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 전부 다 뭐 하면 계속 반중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얘기해도 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심플하게만 차차 이걸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들의 그 프레임의 내면에 들어가보면 심리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들여다봤다는 거, 심리적으로 잘 건드린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MB 정부 당시에는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심리 전담반까지 동원해서 이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이 우파의 성향을 가지게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이렇게 장악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쉽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남성들이나 특히 그 일베에 빠진 좀 극화됐다고 하는 그 1020 남성들 이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전제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뭐 아직 사회에서 몰라서 소위 말해서 아직 덜 닦여서 그런 걸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이 더 커질 거다. 왜냐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애초에. 그러면 결국엔 이들을 일단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 작업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쪽 민주당하고 이 내부에다가 이런 의견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건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굳이 그런 애들 언급해서 키워주지 마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언급 안 해도 이미 컸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들의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로 한번 다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이잖아요. 특히 엄마의 잔소리를 다들 싫어하잖아요. 사춘기 때 괜히 싸움도 하고 뭔가 저항도 하고 싶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각종 규제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놨어요. 그 과정들까지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냥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뭐만 하면 싫은 거예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자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유로. 그러면 자유가 또 어디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우파. 글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그 자유우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너네는 개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들었을 때는 맞는 말 같아. 그러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선자 프레임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을 대표적으로 희생을 이렇게 시켰고 그러면서 이들은 대놓고 자기네들은 나쁜 놈들이다. 근데 쟤네들은 착한 척하는 나쁜 놈들이다 하면 당연히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나쁘다는 걸 인정하고 나쁜 소리 한 게 낫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규제에 대해서 잘 봐봐. 쟤네들 그 잔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 니네들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독재로 가는 거야. 지금 쟤네들이 너네들 입 막는 거야. 그럼 애들은 그런 거 같아. 뭔가 규제를 자꾸 왜 하는 걸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현안들 복잡한 내용들을 잘 섞어 넣으면 아이들 입장에선 야 이게 진짜로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야 우리가 그러면서 그 완성 단계가 이제 이 자유우파의 논리.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프레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얘기를 믿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맹신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 애초에 이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흐름대로 쭉 타다 보면 그들의 논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프레임이.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다,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넘기기에는 오히려 이쪽 그 민주 진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네. 왜냐하면 이쪽 진영은 그 애초에 진영 자체로 봤을 때에도 어떤 건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나뉘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해도 나뉘는 반에 네. 저쪽의 파이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일베가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뭐 이 얘기만 너무 하다 보면 하루 다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배경을 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거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협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일베라는 어떤 이제 집단 안에서 내부에서만 그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적인 약점들 있잖아요. 열등감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질투하고 뭔가 강자를 동경하고 이런 내면에 있는 심리의 어떤 걸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살살 긁어내서 특히 20대 남자가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되게 소외됐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막연히 일베를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느껴졌고 너무 심각한 문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 얘기는 매주 다른 이슈들을 통해서 제가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자존감이 많이 낮아요. 요즘 그 암기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널 손가락질해도 너는 이 자유 우파를 지키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걸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본인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선봉장, 그 저항 정신의 끝판왕, 되게 세련된 저항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뭐 잘못됐다 해도 절대 안 들리는 거죠. 아무튼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사회에다가 알리고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베는 절대 각성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네,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한 뛰어들어갖고 거예요. 네. 저걸 판을 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들이 봤을 때 그럼 문정부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럼 뭐라 하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 하면 잔소리하는 거고 거기서 중국, 북한 프레임이 들어오니까 독재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라든지 계속 문화대혁명 그 맞나요? 그거 그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뜬금없이 굉장히 뜬금없는데 왜 올라오냐면 그 중국 프레임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중국이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해서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 갑자기 끄집어 와가지고 야 너네도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전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멀리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저희가 1하고 10하고 굉장히 먼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1 그다음에는 2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그냥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설득되고 논리적인 것처럼 들려지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만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우파는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인가요? 아니면 민경욱 쪽? 거기서는 또 나뉘어요. 민경욱 씨를 응원하는데 이건 또 막 약간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심리랑 어떤 강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아무튼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민경욱 씨를 열혈 응원하고 있죠. 물론 그 안에서 나뉘긴 하지만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경욱 씨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걸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다 맞는 말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져요 이게. 예, 아무튼 이 내용들은 제가 꾸준히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군가라도 이걸 들어주시고 이 배경을 이해를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가 된다는 걸. 그러면 일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런 건 사실이 아니고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야 너 바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둘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본인한테 누군가가 상사가 너 바보냐? 랬을 때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누군 세게 해야 되고 누구는 온화하게 되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나 같은 사람이 저는 전국에 다 각자 있잖아요. 스타일이 대략적으로 그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컨트롤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대상들을 저쪽 진영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와서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예, 아무튼 이 얘기만 하다 보면 하루 다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늘 첫 주제는 누가 스타트를 끊어주실래요? 우리 눈을 피하는 네, 바로 걸렸죠. 아, 네. 뭐 제가 하죠. 뭐. 제가 눈을 피하다니 하수입니다. 쳐다보고 있어야 됐는데. 그럼요. 준비가 돼 있다. 이래야 안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하실 건데. 맞아. 제 주제는 오늘 무너지는 검찰 이야기를 가져서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채널A랑 관련해서 검언 유착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검찰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3명의 제보자가 이번에 최근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 윤석열 장모 사건 얘기한 제보자 1명이랑 그리고 이번에 신라젠 그 사건 관련한 제보자 1명이랑 그리고
한은상 유스타파 그분이랑 이렇게 네. 관련해서 최 씨도 같이 이제 네. 제보를 한 상태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글쎄요, 되게 대단한 사람. 눈을 피하게 되는데. 그 뭐지? 이분들이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정면으로 이제 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의해서. 한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랑 조카에 대해서 뭐 별건 수사 걸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장모 사건 제보하신 분은 뭐 모욕죄로도 뭐 이렇게 당하고 기소당하고 그다음에 진정서 냈는데 그걸로 보복 수사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채널 A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전화해서 뭐 너네 가족 건드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것들 제가 봤었을 때 제보가 최 씨도 관련해서 그 감옥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이 검사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모해 위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이런 과정들을 보면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전에 약간 전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회도 새로 개원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제보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도 뭐 1번으로 윤석열이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힘이 이제 진짜 확실히 빠질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윤석열 관련해서 영상 엄청 많이 봤는데 맨날 무너지는 폭망한 언제 폭망하냐고 그랬는데 진짜 무너지고 있죠. 맞아요. 이번에 그 특히 오는 8월에 시행 예정되고 있는 그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 네.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최근에 영상 하나 다루긴 했는데 보고 잘 봤습니다. 이게 또 홍보를 하시네요. 중요해요, 그거 진짜. 이거 디테일하게 봤을 때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검찰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번에 그 이철 전 대표 그분이 진짜 큰 역할을 했다 보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이 되는 아무리 그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겠냐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태까지 이게 줄타기 지금 돼가지고 특히 그 한만호 비망록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은상 씨 그 다음 최 씨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를 보면 이걸 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양심 증언했다면 또 다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새로운 증인을 또 세웠겠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집단은 진짜 무엇을 여태까지 수호한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이 잘못한 건 양심 선언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를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야권대 청와대, 뭐 민주당 대 검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검찰이 이때까지 어떤 행위를 해왔고 말씀하신 대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진 상태로 제 식구 감싸고 장모 수사는 지금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할 때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문화가 이제 다 속속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진짜 딱 맞물린 게 아까 그 검찰 조사 증거 능력 제한인데 여태까지는 그냥 이 어떻게든 협박하든가 뭐 어떻게든 진짜 심지어는 가족들 더 옛날로 올라가면 실제로 막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그 이 본인들의 이 위증을 얻어낸 다음에 결국엔 이거를 이제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은 아직 공소시효가 1년 정도 남지 않았나요? 네, 2011년에 그 맞아요. 모해 위증 교사 네,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수사를 하고 그 사람들 재조사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님이 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참에 그 곽상도까지도 혼내줘야 된다. 곽상도 씨가 또 저를 또 고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고소했죠. 그 사람은. 이명박 재단이 고발하고 곽상도 미래통합당이 고소를 했어요. 곽상도와 미래통합당. 네, 곽상도와 미래통합당이 고소하고 이명박 재단이 고발했는데 고발하고. 그래서 뭐 그건 법대로 그냥 가고
이분들을 뭔가 이 전투 본능을 다시 끌어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상도 씨. 이분들 끝까지 가야겠다. 그분 새날에서도 최근에 그 영상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그 재산 관련된 의혹과 자 새날 함께 영원히 아 그분들이 템플턴을 알았으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템플턴을 몰랐기 때문에 감히. 아니, 제가 봤을 땐 이 나경원 씨가 뭔가 조금이라도 언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애가 있다. 야,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지만 전 나경원 씨도 다르고 각상도 씨도 다르고 예, 쫄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최근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의 독립운동가분들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네. 직접 투쟁을 하시고 실제로 고문도 당하시고 막 진짜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지금 뭐 검찰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해도 뭐 죽기에 하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거죠. 네. 쫄리시나요? 아, 저희가 여기서 살라고요. 생활회에서 있으면 우리 푸나님과 다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위험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한명숙 그 사건에 대해서 최 씨가 따로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 다시 얘기를 해주는 그 덕에 재수사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재심이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고, 이제 기소권을 독점한,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검찰의 힘이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네. 기소권은 아예 독점한 나라기 때문에 좀 힘이 확실히 빠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다 그걸로 연결되잖아요. 친일로. 지금 이 검찰들의 이 관행도 네. 결국엔 일제시대 그 지금 잔재인데 결국엔 친일 보내야죠. 아니 근데 보내세요. 장모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해놓고 솔직히 윤 총장도 진짜 부끄럽지 않아요? 이번에 그 정의연 그거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빠르게 수사하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와 진짜 내로남불 오지고. 아니 제 식구 감싸기가 진짜 식구일 줄은 몰랐죠. 그쵸 진짜 식구야. 진짜 장모. 그렇죠. 아니 2000 그 물류화재 사고 때 실시간 보고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분들 그 지원하라 그러고 그런 거 보면서 언제부터 검찰청장이 그런 일을 했나. 맞아. 근데 아무튼 이 검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본인 혼자 의견을 갖고 오신 거죠. 우리의 의견과 아니죠. 무관하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이거는 주제 오늘 땅땅이 알았어요. 갖고 오신 뭐죠, 거기 지금? 때문에 아무튼 오늘 주제 잘 들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검찰에 대한 내용 네, 저 다뤄주시면 검찰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하는 집 보면 재밌어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눈을 피하는 달타령님. 예. 네. 하수시네요. 네, 하수시네요. 안 피했어요. 눈을 딴 데 보고 있는 아니 걸 보이시긴 걸렸어요. 하세요. 눈 근데 선글라스를 꼈는데 눈을 피한다는. 못 속이죠. 아무튼 뭐 아까 그 대대적인 개편을 하신다고. 예. 기대됩니다. 대대적인 이거 제 대대적인 개편을 또 다시 얘기할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엄청 기대하셔도 네. 좋아요. 아니 엄청나게 그렇게까지는 나옵니다. 안 하셔도 괜찮고요. 예, 뭐냐면 아까 희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가볍게 그분들도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이제 한국 같은데 이렇게 놀러 가면 좋을 곳이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걸 만들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곳이나 가면은 되게 좋을 만한 곳인데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이런 곳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원래 앞으로 문화예술과 묶어가지고 엮어서 어떻게 소통을 다른 분들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거 그냥 놀러 다니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먹방. 여행 뭐 좋은 곳 다니고. 네. 네, 저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좋을 수 있는. 힐링하면서 그 네. 안에 뭐 정책, 정치 이런 걸 좀 담겠다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에 다녀왔는데 사실 어느 분들이든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해서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좀 많이 알려서 청년분들께서 그곳을 많이 걸음을 하셔서 본인의 창조적인 활동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거기에서 좀 준비를 하고 하시면 되게 좋을 만한 공간이었는데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기회가 되면 홍보를 좀 해보고 싶고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 나중에 내 채널에서 또 하고 나면 이름도 안 알려주네. 근데 정치색을 아예 다 빼고요. 그러면 정치색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엑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어느 분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 채널은 뭔가 좀 이분이 가진 철학이 좀 우리랑 맞는구나 이런 게 뭔가 말을 본인 입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느껴지는 채널들이 좀 있으세요. 심지어 그분이 개그나 예능 채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유익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너무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편향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다 그래요. 근데 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가볍고 색을 뺀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저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색을 뺐는데 달타령을 검색을 했는데 새날이 나오면 색이 다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채널 이름도 바꿀 예정이거든요. 진짜요? 네, 오. 아주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거 당명 바꾸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킬인데. 당명 바꾸기라뇨. 로고도 바꾸나요? 그러면 로고 색깔. 바꾼다 그러면 자꾸 뭔가 몰아갈 것 같아서 근데 바꿉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해주신 게 원래 저도 청년 유튜버 양성에 대해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시사 내용을 다루는데 그 어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외연확증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 노른자 핵심 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고관여층. 민주진영의 고관여층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일베라든지 그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 정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 극우 청년 유튜버들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스스로 합리적이고 난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안 그런 채널들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몇십만인데 게임 유튜버, 요리 유튜버 이런 데 일베 논란 터지잖아요. 네. 그런 거에 아까 스포이드 말씀하셨듯이 한 방울씩 네.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네, 맞습니다. 대놓고 일베 얘기를 하는 거나 대놓고 저처럼 이 민주진영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주위에서도 보더라도 100만이 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저랑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더 많이 나와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음. 채널은 이제 흰자, 좀 외연 확장 차원이고 저는 노른자. 그럼 결국에 이걸 보시는 기존에 지금 한 10,000명쯤 되시죠. 예, 10,000명 넘습니다. 아마 새날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겹칠 텐데 이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외연 확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 네. 저는 이미 뭐 그냥 민주당 뭐 정권 나팔수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나팔수가 좀 아니 나팔 이게 기울어진 이런 언론 환경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베 들어가서 혹시 본인 이름도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일베에서 자주 보죠. 일베 매일 봐요. 제가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보다 보면 아카이브도 몇 개 따놓긴 하는데 일베 유명인이세요? 열받아서. 일베 그 차이나 게이트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프로게이머 시절 때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또 이번에 그 BJ 철구 형 그 형님 복귀하는데 37만 명이 봤잖아요. 네. 생방송 엄청납니다. 영향력. 대박. 근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들었던 건데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도 처음 사람을 이렇게 끌 때 되게 광범위한 걸로 근데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같이 뭐 춤추는 걸로 취미 활동 배우고 같은 취미 걸로 활동 이런 해서 식으로 알려준다. 그렇게 네, 해서 맞아요. 포섭을 한대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점점 이렇게 사람 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이- 잘 아시죠? 아니, 저다 듣는 게 있다. 이단이나 사이비. 아니 왜 근데 그렇게 저는 몰아가세요? 신천지 얼마 전에 터졌잖아요. 그때도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략적이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성을 들여요. 그쵸. 한 사람을 포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디테일하고 몇 년을 시간을 소비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일단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왜냐면은 내가 이런 좋은 종교가 있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포이드를 점점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사실 찬우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베한테 뭐 이렇게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 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따라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맞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존재가 되고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보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면 다 같이 그렇죠. 함께하는 공감하는 면적이 아니, 넓어지고 거기서 정치 보여주면 야 얘 정치였어. 취소해. 이게 그래서 정치색 조심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제 주위에 소위 말하는 이 스타들, SNS 스타들이 저한테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난 너랑 철학은 똑같지만 난 못하겠다. 이런 친구도 많은데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저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었고 진짜 대놓고 결국에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하자면
야 그건 틀렸어라고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설마 아직까지도 뭐 친일하는 걸 옹호하는 사람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아이들이 나 이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요즘 네. 인싸문화구나. 되게 그렇죠. 힙해야 되고 맞아요. 좀 세련돼야 되고 멋있어야 돼요 결국엔. 맞아, 네. 맞아. 근데 저쪽에서 그 작업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쪽에 그 달타령님이 어떤 식으로 바꿀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대됩니다. 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편한다고 갑자기 또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이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떠나는 거죠. 저는 이제 안에서 계속 약간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진짜 그 고수들은 그 안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라고 하잖아요. 네. 막 그런 거 찾아내잖아요. 아. 그래서 뭐 달태령님 영상 보시면서 야 저건 저 논리구만 이런 그런 거 찾는 그죠. 재미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아무튼 끝인가요 그러면? 오늘 주제를 얘기해도 될까요? 아 주제가 있어요? 주제 아니었어요? 주제 네, 간략하게 해주시죠. 아, 네. 지금 미국에서 한창 난리가 났죠. 진짜 네. 난리 났죠. 지금 흑인이 한 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인종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속 그 백악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가족이 또 지하 벙커에 한동안 들어가 있었다고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게 알려졌는데 땅땅님께서도 주변에 미국 사시는 분이 계셔서 맞아요. 저 아는 분이 그 텍사스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데 영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길거리에 군인 다녀요. 탱크 다니고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오늘도 계속 뉴스가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위를 하고 끊임없이 폭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폭동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냐면 민간인들이 거기 근처에 있는 가게 유리창을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불을 지르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갑자기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이게 또 격해졌대요. 처음에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다가 근데 누군가가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 나가주세요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잦아들면서 평화 시위로 결국에는 이제 유리창을 깨부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인명사고가 없고 체포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런 평화 시위가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촛불 집회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쓰레기까지 다 청소를 하고 다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정말 사상 초유의 시위를 해가서 저희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이게 있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시간이 없어서 저 네, 시간 빨리 핵심을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문화예술이랑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집회를 할 때도 제가 집회를 매주 나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도 참여를 하고 제 고향인 진주에서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꼭 집회라서 우리가 막 경건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축제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다 어떤 분들께서는 코스튬을 정말 특이한 걸 하고 오셔가지고 어떤 구호를 외치시면서 보는 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팀이 와서 북이나 뭐 악기를 연주를 하시면서 이제 이 시위도 하시고 행진할 때 다른 분들을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한국인들에게 있는 저력이 참 저런 거구나. 이게 왜냐면 항상 심각하게만은 할 수 없잖아요. 저번에 희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일반 분들께서 정치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왜냐면 이미 우리가 180석 만들어줬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디까지 더 해야 돼?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났던 게 참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진짜 큰 문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미국이 뭐 G7 같이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의 위기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게 코로나 터졌고 매일 지금 10만 명이 죽었나요? 미국에서. 그렇고 매일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실업자 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이때 그 대공황 비슷하게 그때랑 비슷한 수치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인종차별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트럼프는 또 강경한 극우
구구라고 표현하면 좀 이쪽 영어로 안 해서 네. 잘 백인 우월주의자.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이번 사건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반중 연대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또 택도 아니게 한국이 끼는 게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좀 국제적인 거에 뉴스에서도 있어서도 좀 저희가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뭐 펑클색자가 계시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분 얼굴만 봐도 웃겨서 미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잘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네.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각자의 생각을 또 들어보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죠. 아, 네. 대미를 장식하게 돼서 끝까지 눈을 영광입니다. 피하지 않았던 리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가 2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큰 방향성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복지를 강화하고 뭐 큰 정부 그리고 포용 국가 이런 면에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큰 논쟁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쪽은 지금의 복지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쪽이 있고 한쪽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는 쪽이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건가요? 재밌겠다. 제가 강의를 하는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죠, 우리 유찬우님. 네, 제 내공은 엄청 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한번 강의를 들려주시죠. 네, 일단 4차 산업혁명의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걸?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의 배경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돼. 떨어지겠다 이거. 아무튼 네, 해답을 네. 알려주신 거죠? 상상 이상의 강의입니다. 네, 무엇을 좋습니다. 상상하든 예. 그 이상이네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제 사람들이 플랫폼 직업으로 몰리면서 정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되게 간헐적인 일자리로 변하고 그리고 AI와 뭐 기계들이 나오면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이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가속화되었다. 그치. 논의가. 그쵸.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외국에서 한때 스위스에서 왜 국민투표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반대표가 77% 나와서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유럽을 보면 복지가 강한 나라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요? 너무 이미 내가 충분히 복지 받고 혜택을 있어서? 누리고 있으니까. 와. 그래서 거기는 특이하게 기본소득을 좀 우파 계열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복지가 지금 너무 커서 재정이 위험하니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대체를 하자. 네. 이거 말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OECD 국가 다르지. 중에서도 복지 지출이 낮고 이래서 일단 늘리는데 그럼 기본소득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는 네. 게 일단 배경이 있습니다. 음. 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이유가 일단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희두님께서 그쵸, 반대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만 봤을 때는 일단 그 재정 부담, 이거 어떻게 이 돈을 다 메꿀 거냐. 특히 지금 우리나라 보수에서는 그걸 계속 주장하잖아요. 돈 네. 좀만 쓰면은 4대강 20조 막 넘게 쓴 건 생각 안 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나냐, 우리나라 거들난다 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모럴 해저드 그 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복지병이다.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그럼 결국엔 놀는 사람하고 돈 같이 받으면 나도 놀 거다, 놀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재원 마련의 문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계속 돌리면 식으로 지식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예를 들면 네. 바둑을 두는데 그 전까지 있던 모든 대국을 다 입력시키는 쪽으로 해서 알파고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알파고가 얻는 수익을 그럼 구글이 다 가져가는 게 맞냐? 기존의 인류에 축적된 지식을 쓴 거 아니냐? 그럼 그쵸. 거기에서도 인류에게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빅데이터는 우리
우리가 다 같이 생산에 참여했는데 그거를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그 이윤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게 맞냐?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공통 재산, 뭐 자연,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할 때 환경에 해를 끼쳤으면 그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대가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고 토지는 네가 거기서 생산한 거 알겠는데 이 토지가 네 건 아니잖아. 지구 전체의 거니까 나눠줘야 돼. 이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기본소득 연구하는 쪽에서도 계속 재원 마련에 대한 정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왜 증세 없는 복지 주장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시지 왜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동과 소득의 연계에 관한 부분인데 돈 주면 다 노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들의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상태에서 아니 내가 일자리를 갖고 싶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AI로 대체되는 과정인데 네.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생기는 실업은 우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적인 실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소비를 못하니까 결국엔 생산도 무너진다라는 이런 반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약간 딴 생각하는 사람. 아까 이렇게 앉아 계시던데. 네, 결론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 얼핏 들으면 말이 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거든요. 아니면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반대를 누르거나.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 같은 게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될지도 모르니까 이 논의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일단 이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이번 재난 기본 소득이 이슈가 한참 됐었잖아요. 총선 전국에 원래. 근데 지난해 연말쯤에 이걸 빅데이터 돌렸는데 기본소득이 나왔었대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나왔는데 이걸 해봤자 되겠어? 2016년에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되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 뜬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그 암기 위주의 교육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랑도 전 이어져 있다 보거든요. 그 스카이 위주, 그러니까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평가를 받고 엘리트의 지위를 가져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실제로 지배를 당하기도 했었고 한때. 근데 지금 AI가 생겨나면 한마디로 우병우 같은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없는, 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암기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 실제로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 판결, 양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 데이터, 이 기존에 있었던 판례들을 보고 그걸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보다 이 데이터, 이 AI가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이거를 판사들도 계속 그 자존심상 부정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어지면 전 그렇게 올 거라 보거든요. 암기를 잘해서 인정받고 뭔가 사회의 그 권력과 부를 쟁취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시대가 오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문학의 뭐 이런 다양한 부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창의교육 얘기가 말로만 추상적으로 나왔지 여태까지 계속 무너졌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런 걸 바라지만 내 자식은 서울대 가길 바라는 이 인간의 약간 이중적인 네. 그런 심리 때문에.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런 시대가 되게 빠르게 오고 있지 않나라고 전 추측을 하고 있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너무 좋아요. 저 프로게이머라고 맨날 무시당하다가 뭔가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자아를 들여다보고 내가 잘하는 걸 빨리 찾고 그런 교육 환경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지. 계속 책만 외운다 그러면 나중에 기계들한테 경쟁력이 딸리는데, 저는 그거를 분명히 지금부터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박경미 그 비서관님, 교육 비서관님 되셔서 요런 말씀 살짝 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런 쪽으로 이걸 잘 흐름을 또 캐치를 해주셔야
해주셔서 변화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1인 크리에이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 집권형이었잖아요. 기존의 미디어가. 예, 근데 이 1인 크리에이터가 탄생하면서 유튜버가 대세가 되면서 이게 분산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한 방송국에 그 재벌 기업이 광고를 주고 그럼 그 기업을 비판을 못하고 그런 시스템 때문에 계속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인 미디어가 탄생하면서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채널들을 다 장악을 못하니까 이게 되게 좋다고 봤는데 아까 그 말씀 주셨듯이 그 데이터 이게 그 데이터가 결국엔 가파라고 하잖아요. 요즘 가파가 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 애플 그래서 그 가파의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고 있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는 이게 분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적으로 보면 네. 정말 그 네 개의 그 거대한 기업에 우리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방송도 결국엔 구글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쵸.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결벽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이거 다 자료를 모은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저 진짜 잘 안 썼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야 누가 네 걸 궁금해한다고 네가 뭐나 되냐고 아직도 검사들도 투지폰을 쓰고 계시다는 근데 지금 리듬 스타시고 막. 근데 지금 제가 왜냐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구글을 좀 많이 쓰게 됐어요. 원래는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구글을 써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 껑충 건너뛰고 유튜버가 되셨네요. 자료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원래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죠 늦바람 무섭. 네, 한 번에 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 주제 아까 그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네, 코로나 맞아요. 이후에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의 전문가분들이 견해를 내고 계신데 저는 이게 또 청년이랑도 이슈가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때 청년들 치고 나가자. 우리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모든 분야든 기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무너졌어요. 예.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봤는데 니네가 뭘 한다 그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뭐 각자의 생각이 뭐 정답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뚜렷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석학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석학들도 의견 다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이 각자가 가진 생각, 주위 사람들의 생각들을 청국장에서 좀 매주 이런 다양한 주제를 해보면 어떨까. 뭐 정치 시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미 뭐 새날에서 뭐 푸나님을 비롯해서 워낙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좀 청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이야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급속도로 변화를 할 텐데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릴 때부터 뭔가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엄청 빨리 그걸 앞당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릴 때 뭐 보면 막 다 사이버로 뭐 인터넷 TV로 뭘 보고 자동차 날아다니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생겨나기도 하고 냉장고에도 지금 다 인터넷이 다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이 많이 있는 층은 청년층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 다 온라인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 지금 다 그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층은 청년층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은 이 분석의 대가 류찬우님이 매주 이걸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준비해오는 주제가 그때 그거 뭐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선거 총선 예. 전국 지역을 해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해가지고 제가 한 13개 정도 하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어. 바쁘셔가지고 240개 좋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도 좀 풍성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이거는 정말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주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다들 좀 어떠셨어요? 뭐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고 예, 저도 뭐 시간 되게 빨리 간 것 같고 준비하면 할수록 많이 부족하구나 느낍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준비 더 해오겠다. 예. 네, 좋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유튜브는 안 하세요, 근데? 그때 옛날에 유찬우 TV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맞아.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업에 제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서 참, 예.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너무 짧고 왜냐면 오늘 다른 얘기를 이 미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G7 얘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예고편으로 하고 다음 주에 더 깊은 얘기를 하도록 본인 하겠습니다. 유튜브 개편한 얘기하다 아니 그거를 계속 나중에 그 영상도 자기 채널에 올릴 것 같아. 아니 한번 쫙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세요. 아직 이름은 공개 못 하나요? 바꾸는 네 거? 이름은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회 없습니다. 네. 그 땅땅님. 그 최근에 모든 언론이 윤미향 사건으로 다 이제 조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론 보면은 검찰 얘기는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한명숙 얘기며 이거 진짜 다 그쵸, 중요한 건데 진짜. 조금 저희가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맞습니다. 언론이 그 심지어 앞에 쫙 깔려 있는 거 보고 너무 의원실 열받더라고요. 앞에 의원실 앞에 쫙 아우, 깔려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안에를 어떻게든 찍어갖고 웃고 있는 거 하나 보이면 이 시국에 웃음 나온다고. 맞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 이것도 얘기를 더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30회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